25년 양자 컴퓨터의 해가 된다라고 하면은 100만 원으로 15억 만든다? 충분히 이게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 역전도 가능할 거다라고 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오늘은 또 양자 컴퓨터 관련되는 섹터의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뉴욕에서 봤을 때 실스크라는 기업이 사실 가장 크게 많이 움직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실스크가 지금 시장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지, 정말로 100만 원이란 자금을 가지고서 15억까지도 가능한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정말 2025년도 인생 역전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해당 방송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할 테니까, 방송 전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좀 안내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자, 보면 알겠지만, 자, 주식강태공이라고 어플이 지금 이제 출시가 되었어요. 어플이 출시가 되었고, 이 어플을 통해 들어오신다라고 하면 제가 매일같이 단타라든지 중장기 무료로 좀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가온전선 장전에 제가 업로드를 해드리고 오늘 8% 정도 상승이 나왔으니까 3에서 5% 단타는 또 충분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25년도 본격적으로 이제 또 정말 인생 역전의 해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좀 생각해 보면서 제가 이제 또 카카오톡방을 다시 한번 8년 만에 기회를 잡기 위한 카카오톡방을 또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 공지사항을 입장하셔가지고 들어오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은 제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15억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저것도 강태공 전문가가 약을 팔고 있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전에도 말했지만 제가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미국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뭐다? 이게 사실 아이온큐긴 해요. 아이온큐를 보유함에 있어서 아이온큐가 뭐한다, 만들어줄 것인가, 백만장자를 만들어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으면 정말 백만장자 가능할까? 그래서 지금 당장 1000만 원이라도 투자를 하는 게 맞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해외에서도 더 늦기 전에 뭐다? 아이온큐에 대한 부분을 1000만 원이라도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백만장자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오늘은 뭐 아이온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지 같은 양자 컴퓨터의 영역으로서 지금 뭐 하고 있다, 시장에 이런 수억을 벌 수 있는 기회의 시장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양자 컴퓨터를 보는 건 좀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제가 이 아이온큐를 이야기하지 않는 거는 제가 전에도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양자 컴퓨터를 사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오른 종목들은요 2000%고 3000%고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보유자의 영역인 거고, 이걸 사고 싶은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 그걸 참고를 하시라는 거지, 내가 이거 사세요 하는 건 너무 벼랑 끝으로 밀어넣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사라라는 방송은 아니고 방송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매매할지 말지 결정하면 좋겠다고 좀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그래가지고 제가 과거에도 뭐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이온큐만 보고 있을 때 이 당시에 아이온큐 사지 못했다라고 하면 뭐 보라고요? 제가 이제 리게팅 컴퓨팅을 보라고 했어요. 차라리 리게팅 컴퓨팅은 $2 구간에서 아직 오르지도 못한 종목이니까, 우리는 같은 양자 섹터를 본다 하더라도 오르지 못한 걸 사는 게 맞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거 지난달부터 리게팅을 밀었던 이유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리게팅이 뭐 한다? 과거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갈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뭐 했습니까? 과거 전고점을 지난주에 뚫어버렸죠. 전고점이 약 $11였고 12달러 터치해버렸죠. 그래서 지금 제가 리게팅 컴퓨팅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게 뭐였습니까? 바로 실스큐라는 종목이었죠. 그래서 실스큐 같은 경우도 제가 아이온큐 후속이 이주식이다라고 했고 분명히 실스큐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사실 실스큐를 봐야 되는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이 뒤에 지금 또 실스큐의 이슈를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지금
사실상에 정말로 만약에 저는 앞으로 우리에게 100만 장자를 만들어줄 수 있는 주식이 있다. 뭐 이거를 확정적으로 말하지 못하겠지만 양자 컴퓨터 중에 그 확률이 높은 거를 꼽으라고 한다고 하면은 저 CSQ가 맞다라고 보는 게 뭐 때문이다. 자, 보면 알겠지만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아이온큐라든지 실스큐라든지 뭐 퀀텀 컴퓨팅이라든지 디웨이브라든지 뭐 그런 기업들 그런 기업들의 지금 상승 파동이에요. 보면 알겠지만 2023년도 기준, 그러니까 뭐 이 기업들이 다 상장되고 나서 어느 정도 있었을 때 기준이겠죠. 자, 보면 다 어떻다? 상장가, 그러니까 상장 대비 기업의 가치보다 주가가 2000%가 올랐든지 1500%가 올랐든지 뭐 600%가 올랐든지 하는데 유일하게 아직까지 마이너스인 기업이 뭐예요? 유일하게 마이너스인 기업이 실스크란 겁니다. 실스크.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의 실스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지금 아무리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이전의 기업 가치보다 본래 기업 가치보다 오르지 못한 기업이 실스크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실스크의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어떻다? 지금 상장 이후에 내리 하방으로 갔다가 이제 올라줘가지고 지금 이전의 기업 가치에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양자 컴퓨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무조건적으로 매수하라 말라 이야기 못하는 게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게 이 양자 컴퓨터고, 이 양자 컴퓨터라는 영역이 아직 제대로 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나올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구조가 없어요. 그럼에도 기대감으로써 올라가고 있는 건데 실스크라는 기업 자체는 뭐다? 그런 기대감을 반영했을 때 이전의 기업 가치보다도 올라가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상승폭이 열려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거고, 그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실스크라는 기업이 지금 왜 올라가는지를 이해하기 전에 왜 빠졌는지를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스크는 사실 굉장히 리스크 큰 종목입니다. 이거 제가 분석했을 때는 정말 나쁜 기업일 수도 있고 리스크가 굉장히 큰 기업일 수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요, 이 실스크라는 기업의 원래 기존 주가 이 하락을 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이 기업은 애초에 뭐 하는 기업이다? 반도체 칩 내장형 펌웨어 및 하드웨어 제조. 그러니까 오로지 뭐예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반도체 제조 관련되어 있는 그냥 반도체만 집중적으로 파던 기업이 실스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의 주가 가장 큰 하락으로 연결됐던 게 뭐다? 우리가 실적 보면 알겠지만 이 2020년도, 21년도 가다가 갑자기 나락갑니다. 나락. 영업이익률이 그냥 나락가 버려요. 우리가 이렇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23년도, 22년도와 23년도 넘어가면서 무슨 공급망 리스크와 뭐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삼성전자가 뭐한다, 반도체 한파를 겪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반도체 섹터들이 사실 다 같이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가 됐던 게 이 실스크란 기업의 주가 하락이 뭐가 됐다? 자, 보면 알겠지만 지켜줘야 될 부분은 지키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게 핵심이요. 1달러 밑으로 깨졌죠. 저는 그래서 지금 실스크라는 기업이 지금 급등하고 주가를 미친놈 마냥 날려 올려치는 게 뭐 때문이다? 1달러를 깨트렸기 때문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 1달러 깨트린 게 왜 중요해요 하시는 분들은 현재 이 해외 주식, 특히나 이 나스닥 시장 구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요. 이 1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게 뭐냐고 하면요,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요, 상장 유지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뭐가 있냐고 하면요, 자, 과거에 실스크라는 기업이 뭐합니다? 주가 문제로 나스닥 상장 폐지 직면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나스닥으로부터 증권거래소에 최저 입찰 가격 규정 미준수에 관한 통지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고 하면요, 자, 지난 30영업일 연속으로 최저 입찰 가격 요건이 얼마? 1달러를 충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25년도 1월 28일까지, 당장 다음 달까지죠. 당장 다음 달까지 뭐 해야 된다? 180일의 초기 기간을 부여받아 최소 입찰가 요건을 다시 준수할 수 있게 뭐 되면서 지금 이 10여업일 동안 연속으로 1달러 이상의 종가를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실스크 같은 경우는요, 지속적으로 1달러를 지키지 못했을 때는 어떤 상황이 일어나느냐, 그냥 그대로 상장 폐지, 없어져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스크 같은 경우 지금 사실 이 반도체만을 가지고서는
주가를 끌어올리는 게 분명히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뭘 갑자기 갖다 들이미느냐? 우리가 이제 11월 달로 찾아가야겠죠. 이제 우리가 11월 18일에 뉴스를 본다라고 하면 이제 뭐 한다? 실스크가 YG키와 함께 미래 인터넷 관련되어 있는 테크놀로지 기술로서 뭐 하겠다? 디지털 관련되어 있는 이런 양자 암호 관련되어 있는 퍼스트 퀀텀 해가지고 양자 암호 관련되어 있는 이 내성 암호 관련해가지고 이 칩을 개발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죠. 그러면서 뭐가 된다? 양자 암호 관련되어 있는 섹터로 엮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자 암호 관련되어 있는 기술로서 양자 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섹터로 주가를 1달러 위로 끌어올리기 시작했고요. 사실 어제 이 주가 급등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해소가 되었다. 지금 당장 27일 날 나온 뉴스죠. 실스크가 뭐 하기 시작했다. 이제 나스닥의 최저 이제 그 상장 요건을 맞추면서 안정적인 가격을 회복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존의 이 실스크 입장에서 뭡니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기존의 양자 컴퓨터를 내가 사고 싶었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실스크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아까도 보면은 영업이익이 애초에 뭐다? 반도체 섹터로 개박살 나 있습니다. 개박살 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다? 양자 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사업 영역으로서 실적이 나올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봤을 때는 이 기업이 상장 폐지 요건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개인들이 봤을 때 매수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가 충분히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배제하고 그간의 뭐 아이온큐라든지 리게티 컴퓨팅이라든지 퀀텀 컴퓨팅이라든지 D웨이브라든지 IBM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매수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하기 시작해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최저 가격 요건을 충족시켜 버리면서 어제 그간 사지 못했던 매수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사실상의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준 게 뭐다? 실스크다라고 보시는 게 좋고요. 다만 그럼 지금 자리에 있어서 실스크가 더 갈 것이냐 말 것이냐는 아까 차트를 봤을 때는 저는 분명히 상승폭에 대한 부분, 왜 다른 양자 컴퓨터 관련돼 있던 부분은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원래 기업 가치라고 하면요, 기업의 기대치를 가지고서 이만큼 올라가면 돼. 양자 컴퓨터의 기대치를 가지고서. 근데 이 실스크는 원래 기업의 가치가 이 정도였는데 아직도 뭐다? 기업의 가치보다 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로만 얘기했을 때는 충분히 올라가긴 충분하다 좀 생각해보고 있고, 그래서 그건 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그럼에도 또 이제 저는 실스크에 대한 미래 가치를 좀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고 하면요, 이거 재밌는 게 또 뉴스가 그 새벽에 또 나왔어요. 뭐가 나왔느냐? 양자 컴퓨팅 4인방이 뭐 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그 뉴욕의 양자 컴퓨터 기업들이 비트코인 암호 해독에 도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저는 윤리적으로 맞는 말인가 좀 싶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로봇을 만들 건데 내가 은행을 터는 로봇을 만들어 보겠다, 보안 뚫어 보겠다, 도전, 이거랑 뭐 똑같지 않나 생각은 해보고 있는데, 어쨌든 대놓고 비트코인 암호 해독에 도전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안 관련되어 있는 게 분명히 또 떠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 또 이슈를 받을 수 있는 게 뭐냐고 하면요, 그 실스크겠죠. 실스크가 뭐 한다? 양자 내성 암호화폐 지갑 기능 도입이죠. 그래서 과거에 보면 알겠지만 이 실스크라는 기업이 이 기능이 뭐냐? 비트코인 지갑 보안의 핵심 요소인 12단어 시드 구문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그래서 보다 이런 비트코인을 암호를 뚫기 위한 이런 이 양자 컴퓨터 관련된 기술이 또 발전한다라고 하면은 여기 또 반사이로서 비트코인 관련 기술, 이런 이 암호화폐 지갑을 보안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실스크가, 저도 얘기했죠. 무엇이든 뚫을 수 있는 창과 무엇이든 막을 수 있는 방패 대결이 되기 때문에 창이 올라가면 방패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나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내년에 또 뭐가 있다? 내년 1월 14일에 또 실스크가 뭐한다? 스페이스 X의 YG키와 함께 뭐한다? 이 칩을 또 실죠? 제가 뉴스를 또 안 보여드렸네. 자, 일단 제 얼굴을 또 지우고, 자, 보면은 뭐한다? 여기 이제 실스크의 포스트 퀀텀 칩 해가지고 YG키와 함께 또 이거를 그 스페이스 X에 또 실어서 또 쏘기 때문에 또 여기에 대한 부분도 또 추가적인 반사익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공략해 보시라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도 방송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까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안녕.